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산뜻하게 만들어 보았는데,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붙여놨습니다.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어딜 가나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투표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거는 탄핵 사태 중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므로 이것은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수호하느냐 바꾸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하는 이 위기감, 그 중대성이 이제 유권자들 몸에 스며드는가 봅니다. 어딜 가나 토론이고, 또 부모 사이에 또는 형님 동생 사이에 토론도 하고 언쟁도 하고, 그리고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는 개인 택시 운전사인데 서울 출신으로 67세 되는 이문호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알아보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형님처럼 모시고 다니는 분과 언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자는 홍준표를 찍어야 한다. 홍준표를 찍으면은 반드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것은 사표가 된다. 그것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언쟁을 벌리다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났다면서 이분이 한탄을 하면서,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는 같았다고 그럽니다. 즉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핵 해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북핵 해결에 차질을 빚는다. 지금 코로나로 몰린 김정은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은 살려줄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에는 같았다는데 상황 판단이 달랐다고 합니다. 즉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은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은 홍준표 후보는 당선될 가망성이 없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는다는 이 두 정보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 사이에도 시국관도 같은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유형의 갈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다른 것이 앞으로 한쪽으로 정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흩어진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에 의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되면은 아마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11일 뒤에 벌어지는 투표를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해야 될지, 나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하는 것이 대충 산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말 이 여론조사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조갑제닷컴에는 회원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도 지금 홍준표를 찍느냐 아니면은 마지못해 안철수를 미느냐 등등으로 회원들끼리 서로 열심히 토론을 벌이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글을, 아주 잘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규영이라는 분입니다. 조갑제닷컴의 회원들 수준이 아주 높아서 이 직업적 문필가나 또는 지식인들보다는 훨씬 더 잘 쓰는 글이 많습니다. 잘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솔직하게 쓴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 있는 이 이른바 글쟁이들은, 기자든지 교수든지 사실은
여러 계산을 해야 되므로 그렇게 솔직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원 토론방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그런 사회적 책임이 좀 약한 분들이므로 과감하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또는 솔직하게 쓰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오히려 어떤 주필이 쓴 글이라든지 어떤 교수가 쓴 글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의 제목은 우파는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패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글입니다. 우파는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패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이분 말대로 하면은 승리와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사이에 제3의 길 선택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규영 씨의 글입니다. 지금 선거 지형을 분석해 보면 좌파 문재인에 대한 표는 거의 고정표라고 할 수 있다. 최고 40% 정도의 득표율이 예상된다. 그리고 나머지 우파의 표가 분산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파표의 대주주가 안철수다. 안철수는 호남 좌파의 몸을 담고 있지만 우파의 지분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파 후보들의 지지율이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 부분을 안철수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파는 안철수로부터 상당 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지금 선거 지형에서 우파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안철수 진영도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우파의 최대 과제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승리하지는 못하더라도 패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승리와 패배 외에 무슨 길이 있다는 것인가? 독자적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연합하여 승리하는 길을 택하면 된다. 물론 반쪽의 승리이지만 패배의 쓰라림과 비교할 수는 없다. 패배의 대가가 아플수록 반쪽의 승리는 더욱 귀한 가치를 갖게 된다. 이 박규영 씨는 보수 단독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도와 손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좌파의 집권을 제지한다면 이것은 반쪽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거가 불과 2주 남짓 남긴 시점이다. 지금 결정적인 대이변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다. 지금 어느 정도 판세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은 지분 싸움이다. 지분이 작은 쪽은 이미 패배한 게임이다. 작은 지분으로 패배하지 않는 길은 작은 지분들을 함께 조각을 모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다르지 않다면 차이들을 용납하는 것이다. 전략적인 목적을 위하여 전술적인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은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또 명분론에 휩싸여 대세를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멀리 보아야 한다. 공산당식 통일전선 전술을 우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의 적은 내 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홍준표도 유승민도 안철수 조원진도 서로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분이 말하는 공산당식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주적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을 통일전선 방식이라고 합니다. 박규영 씨는 이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도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파는 냉정해야 한다. 문재인이라는 좌파는 단일 후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파는 일이 갈라져서야 필패 구도이다. 반드시 지는 구도라는 뜻이죠. 지금 우파에게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다. 다른 모든 담론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우선일 수가 없다. 좌파가 집권하면 많은 것을 잃는다.
그러나 우파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일부는 잃겠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는다. 선거는 정치다.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 정치판에서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인간과도 손을 잡을 줄 아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아주 철학적으로 정치의 의미를, 선거의 의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 씨는 이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과신하는 자는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우파의 입장에서 영원한 연합정권을 구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이 40%대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우파의 지지가 없이는 문재인을 이기지 못한다. 문재인 지지표의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안철수에 대한 우파의 전폭적 지지는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다. 우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안철수가 당선 후에는 정작 좌파와 연합할 것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일 뿐이다. 안철수의 배후 세력에 대한 우파의 의구심이 있기는 하지만 후보 입장의 안철수와 대통령 안철수는 분명 그 스탠스가 다를 수밖에 없다. 종북 좌파에 무작정 끌려다닐 사람은 아닌 것이다. 안철수의 현재 행보만 보더라도 문재인과는 확연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박규영 씨의 주장인데 이분은 이어서 이렇게 또 논지를 펴니다. 영호남이 언제까지나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만나면 형제요 친구임이 분명하다. 서로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 경상도 안에서도 서로 차이는 있고 전라도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파는 불과 앞으로 2주 후로 다가온 선거에서 필승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좋든 싫든 안철수를 우파의 후보로 받아주고 문재인과 양자 대결 구도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게 이분이 아마 지금까지 쭉 논지를 편 결론처럼 들립니다. 어차피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앞으로 2주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우파의 선택에 따라 그 세상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분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박규영 씨는 이번 선거는 우파, 즉 보수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수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겠죠. 그 보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보수표가 뭉쳐져야 결정을 갖는다는 뜻이겠습니다. 보수표가 분산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규영 씨는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산당에게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야지 한꺼번에 울분을 토하고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 실타래가 더 꼬이는 일을 피하고 하나라도 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다음 길이 열리게 된다.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우파는 안철수를 우파의 완벽한 후보는 아닐지라도 문재인보다는 훨씬 나은 후보로 인정해야 한다. 박규영 씨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과거 DJ와 노무현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보수적 국민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일이지만은 박규영 씨는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DJ는 JP, 즉 김종필이죠. JP와 연대함으로써 집권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정몽준과 연대함으로써 승리를 하였다. 이회창 대세론을 이겨낸 것은 전혀 다른 노선의 정치 세력과 연합함으로 일궈낸 산물이었던 것이다.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남은 두 주간은 짧기도 하지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 박규영 씨의 우파는
승리하지 못하면은 져서는 안 된다. 제3의 길이 있다 하는 취지의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요사이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반문재인 또는 반좌파 단일 후보론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 정치 중진들 사이에서 뒤에서 밀담이 오고 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29일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가 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사퇴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정치판을 뒤흔들 이 선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반문재인 단일 후보가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현재로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뭘 할 거냐? 직업 정치인들이 구조를 1대1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럼 유권자들은 뭘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권자들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판단하여 대한민국이 결정적 순간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적당한 최선의 또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악이 아닌 선택은 무엇일까 하는 결정을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권자의 몫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